자, 2강 시작합니다. 자, 1강에서 이제 과세 표준 결정 방법을 배웠네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객관적인 것 빼고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의 시가 표준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더라 이거지. 시가 표준액이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거나 또는 증여 같은 거는 뭐다?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해야 될 거는 세율입니다. 세율.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세율.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83. 아주 이거 복잡하죠? 자, 취득세 기초과정은 표준세율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중과세율이나 특례세율은 1월달부터예요. 표준이 되는 세율이 뭐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서 뭐다?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예요. 우리가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으로서 뭐다? 11년 1월 1일부터는 옛날의 취득세 몇 프로 냈을까요? 2%. 옛날에 등록세 상가를 분양받으면 2% 이렇게 따로따로 냈어. 따로따로 내다가 어떻게 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합쳐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납부한다? 4%. 이거. 그래서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나요? 옛날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4%야. 2%는 내고 등기를 안 하더라.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절반밖에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4%를 내라. 이 4%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 그래서 이거는 고정된 세율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가감할 수 있다. 절반을 올릴 수도 있고 절반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여러분들 383쪽 나와 있죠? 1번. 부동산의 표준세율 필수입니다. 수없이 출제됐어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그래서 부동산만 알면 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의 다음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50%. 60% 하면 안 돼요. 절반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이 주택 이외 부동산 취득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주택 이외입니다. 주택 이외.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죠. 자, 그럼 원인에 따라 세율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은 하나는 상속, 하나는 증여, 하나는 원시, 하나는 매매. 이렇게.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럼 일단은 상속은 농지를 상속받으면 과세표준의 2.3이야. 왜 2.3이야? 앞에 취득세, 뒤에 등록세를 합친 거라고요. 2.3% 반드시 암기해야 돼. 2.3%. 그럼 원시 취득은 몇 프로? 2.8. 앞에 취득세, 뒤에 등록세. 자, 그 다음 증여는. 자, 증여는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인이 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이렇게. 그래서 증여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비영리 사업자.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몇 프로? 3.5. 자, 매매 나와 있죠? 공경매, 매매잖아. 그리고 매매 이거는 뭐라고요? 유상. 대표적인 게 매매, 유상, 공경매, 그리고 뭐도 교환이다. 뭐도 유상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교환. 매매도 유상이고 공경매도 유상이고 교환도 유상이에요.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그래서 농지는 3%, 농지 간의 건 4%다. 그럼 딱 봤을 때 원인이 4가지죠?
상속, 증여, 원시, 유상. 그럼 뭐가 가장 많이 나와? 유상이. 능력이 있으니까 세율이 높아.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증여야. 증여. 증여. 그 다음 뭐다? 이제 원시야. 그 다음 상속이야. 2.8은 똑같지만 이렇게 원인에 따라 매매가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 뭐다? 증여야. 그 다음 상속. 그 다음 원시. 이렇게 크기가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겁니까? 농지는 유상과 상속에만 써. 농지는. 그래서 이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가지를 얘기합니다. 전, 밥, 과수원, 목장용지를 얘기합니다. 논밭. 그래서 취득세 농지는 4가지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다? 2.3. 농지가 아닌 건 비싸. 2.8. 그리고 유상에서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농지가 아닌 건 최고 몇 프로다? 4%가 최고야, 최고. 자, 그 다음 밑에 공유, 하뷰, 총유물의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등기하는 거죠? 취득세. 그래서 공유는 가장 낮은 2.3. 공유, 하뷰, 총유물의 분할 취득은 2.3. 그럼 원인을 주택 빼고는 몇 가지로 나눴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눠요. 수없이 출제됐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잖아. 1주택이야.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1주택자를 공경매로 취득하거나 매매에서 취득하거나 분양받거나 교환을 받죠. 1주택. 1주택.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상.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다. 그럼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이하는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 이거는 과거 법하고는 관련이 없어. 위에는 뭐다? 전부 2%가 넘어가. 왜?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니까. 밑에는 2%가 안 되는 것도 있어. 법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는 자가 집을 하나 샀다. 1%, 6억 이하. 그리고 자, 가운데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1.01에서 2.99. 그래서 반올림 하면은 뭐다? 1%에서 3%까지 적용되고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9억 초과는 3%까지 올라가. 그래서 주택거래. 주택이에요. 주택 1주택.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 간다. 구체적으로는 1.01에서 2.99까지가 이렇게. 그 다음 9억 초과는 3%. 이게 뭐다? 취득세 표준 세율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기초과정에서. 자, 그럼 책을 한번 보자고요. 자, 383. 자, 유상이잖아. 농지는 3%. 3%. 시험은 대부분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나옵니다. 1000분의 30. 천분비로 표시한다고요. 3%. 그 다음 농지, 주택 이외는 4%. 4%. 자, 그 다음 상속은 농지는 2.3%. 23. 그 다음 농지 이외는 28. 2.8%. 증여. 자,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등장한다. 2.8. 일반인은 3.5. 이렇게. 자, 넘어가 볼까요? 원시. 자, 원시 취득은 뭐다? 2.8%. 2.8%. 1000분의 28. 그 다음 기타. 자, 합유, 총유, 공유물은 같이 가요? 2.3%.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거 2.3%야. 그리고 밑에 농지. 자, 시행령, 농지의 범위죠, 이거? 자, 취득 당시, 밑줄거, 공부상. 사실상 하면 안 돼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토지로서 밑줄거요. 실제 농작물, 농사 지으면 농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실제.
자, 2번. 취득 당시 미출고 공부상 지목. 공부상 지목으로 출발해 법주문이 자, 논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옆에 뭐가 붙어야 돼? 실제. 그래야 목장용지 등이 된다는 거죠. 실제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자, 2번. 자, 2번 나왔네. 유상 승계 취득하는 주택의 표준 세율입니다. 자, 이거는 뭐다?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하죠?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어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죠. 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박스만 알면 돼. 박스.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는 1%, 고급스럽게 1,000분의 10, 1,000분의 하나 하면 안 돼요. 10, 1%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빼기 100분의 1. 이게 공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1.01에서 2.99 반올림 하면은 1%에서 3%까지. 그럼 딱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야. 3분의 2는 0.75. 0.75죠, 소수소?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다? 이건 외워야 돼. 7억 5천만 원까지가 딱 2%야. 7억 5천이. 3분의 2, 0.75, 7억 5천까지가 2%입니다. 그럼 7억 5천보다 높아지면 최대 2.99까지. 7억 5천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최저 1%까지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공식의 대입을. 자, 스마트폰으로 한번 때려볼까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꺼내봐요. 한번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자, 8억짜리 샀어. 무주택자가 8억짜리 취득했다. 그럼 두 번째 칸에 들어가죠?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자,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 스마트폰 한번 해봐요. 8억. 한번 해봐요. 괜찮으니까. 8억 곱하기 8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그럼 딱 2가 떨어질 거예요. 8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100분의 1은 의미가 없고 1이니까 8억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하면 2가 안 찍히나요? 8억 8 그냥 8 숫자 문자가 8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그냥 이거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꼼수부리잖아. 자, 봐요. 9억이 초과되면 3%가 돼버려. 9억 초과는 3%로 가잖아요. 그럼 9억 1000의 거래가액을 썼어. 그럼 3%로 가. 꼼수 부려서 9억에 쓰더라. 그럼 세율이 낮아지겠죠? 문턱 효과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거 꼼수 부리니까. 그래서 이 중간그룹은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 그러면은 딱 뭐는 암기해야 돼. 7억 5천까지가 2%다. 그럼 밑으로 위로 해서 1에서 3%를 적용한다. 절대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반 수강생들이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0.75, 7억 5천까지가 딱 2%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만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이거.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유상 하나를 산 거 하나. 자, 암기를 꼭 하라고요. 자, 암기할 때 이거 시험 끝날 때까지 암기 못 하더라고요. 자, 유상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숫자 배열이 셋넷이야. 셋넷. 2%보다 높잖아요. 그리고 징여는 언제 받았어? 징여는 언제 받았어? 광복절날. 8.15. 광복절날 징여받은 거예요. 앞에 2만 붙이면 돼. 2만. 징여 언제 받았다?
광복절날 8.15 2만 붙이면 된다고요. 그럼 2.8, 3.5. 자, 그 다음 상속. 자, 상속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돌아가셨잖아.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은 거야? 38광땡. 그래서 5광을 알아야 세법을 잘해요. 38광땡 해놓고 2를 붙이면 된다. 그리고 원시 취득은 원시인. 옛날에 옷이 없었죠? 병이나. 그럼 뭘로 치료해? 이파리. 원시인. 이파리로 이태를 가렸죠? 원시인 8 부러졌다. 2도 부러졌다. 원시인 이파리. 이렇게.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하나만 알면 돼. 공 하면 뭐다? 정치인. 032, 032. 그럼 2만 붙이면 돼. 할 게 없잖아요. 공은 032, 032. 2만 붙이면 돼. 유상은 셋, 넷. 상속은 38. 원시는 28. 그 다음 증여는 광복절. 광복절날 증여받으니까 만세 8.15. 그래서 1을 붙이면 2.8, 1을 붙이면 3.5.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지는 유상과 상속에만 씁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쓴다? 증여에만 쓴다.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에만 쓴다고요. 다른 데는 안 써. 농지는 어디에서만 쓴다? 유상과 상속에만 쓴다.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요즘 시험은 어떻게 나올 우려가 있어?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면 다 맞춰버려. 다음 취득세 표준세율 중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전체를 물어봐요. 그래야 시험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필수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12월 말까지 암기하자. 그리고 주택,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는 법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좌우간 지난 정부 5년 동안 세법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으로써 집값이 폭등하고 지금은 막 집값이 막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죠. 올라도 안 좋고 떨어져도 안 좋아요. 서민들은. 결국 서민들은 뭐다? 집을 못 산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1주택자는 거래가액에 따라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 하는 세분화시킨다. 3분의 1한 용어가 등장해요. 1에서 3. 그리고 9억 초과는 3%. 그래서 1주택자는 4%가 없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중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하기에 앞서 자, 이게 표준세율이죠. 지방세에서 자, 표준세율은 고정된 세율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가감할 수 있다? 50%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네요. 여기다 세율을 곱했잖아요. 그러면 세액이 나오죠. 자, 원칙은 무슨 세율을 곱한다? 지방세에서만 쓰는 용어, 표준세율. 네, 표준세율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방에서는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표준세율을 곱할 수도 있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을 곱할 수 있고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을 곱할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표준세율, 중과세율까지 배워요. 특례세율은 다음 코스에서 배워요. 그 다음 법에서는 과세표준에 무슨 세율을 곱한다? 비례세율을 곱합니다. 이게 비례세율이야. 근데 비례세율인데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절대로 누진세율은 없어요. 취득세는. 왜 비례세율만 쓸까요? 취득세는 물세야. 물건 보고 세율을 곱합니다. 물건이 자 원인에 따라 세율을 곱한다고요. 물건 보고. 그러니까 물세니까 물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원인을 5개로 구분했어요. 주택다로.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그래도 물건 가액에다가 일정하게 곱하여 일정하게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럼 이 차등 비례세율을 법에서는 어떻게 법에서는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는 3가지 세율로 적용합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뭐다? 중과세율이다. 무거울 중자죠?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중과세율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럼 기초과정에서는 사치성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서는 394를 펴봐요. 쭉 펴봐요. 394. 자, 중과세율 나왔다. 8번 별 딱 붙이고 8번. 자, 취득세, 과세대상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서는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정하는 밑줄 그어 중과세율로 적용한다. 중과세율로 적용합니다. 중과세율. 자, 그럼 칠판 한번 봐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여기 나왔어요. 표준세율에. 자, 잘 봐요. 이제 용어가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4배를 합한 세율로 적용한다. 이게 2번 출제된 거예요. 중과 기준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럼 법조문이 중과 기준세율의 2배가 아니라 4배를 합한 세율로 과세한다. 자, 그럼 뭐가 있다? 사치성 재산이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우리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4배로 중과합니다. 시험은 배를 외워. 4배가 늘어난다. 자, 설명은 뒤에 하고. 그럼 일단은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느낌이 뭐다? 사치야. 부자들만 갖고 있잖아. 짭글자 따면 뭐야? 별, 꼴, 고고, 고야. 쓰리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개를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오른쪽 책에 395쪽 별장. 자, 별장이 뭐냐?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자, 별장은 주택이에요. 자, 주거용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중과합니다. 중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다. 주택이에요.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이 부동산은 사치가 돼서 중과세한다. 취득세를. 자, 그 다음 골프장. 자, 다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요. 골프장. 자, 396 골프장. 자, 두 번째는 이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회원제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뭐도 포함한다? 임목. 우리가 골프장 안에, 이 골프장 안에 나무들이 있죠. 등기된 나무. 이런 것도 뭐다?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포함한다. 그래서 책에 보면 임목이 나와요. 두 번째 줄. 회원제 골프장도 중과한다. 중과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임목을 포함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정 영업장, 특수목욕장 이런 거를 우리는 고급 오락장이 되면 역시 부동산을 4배로 중과한다. 큰 것만 가요. 자, 오른쪽 고급 선박. 자, 숫자가 나오죠? 빗자가 들어가. 비업무용. 빗자가 꼭 들어가요. 시가 표준액이 3억 초과. 3억 초과 비업무용.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목적은 사치가 아니잖아. 제외. 이런 거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세 안 한다는 얘기 아니라 표준세율로 세금을 적게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얼마 숫자? 3억 초과. 요트 같은 거 3억 초과. 단 시험, 실험, 실습 등은 제외한다. 이런 거는 연구 목적이니까 중과세를 안 한다고요. 자,
자, 숫자 3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외워? 쌈박. 쌈박입니다. 고급 선박. 쌈박. 자, 그 다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5번입니다. 고급주택. 이거 필수로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고급주택.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책에 보면 단독주택 기준과 공동주택 기준으로 나눠요.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 그럼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고급주택 일단은 딱 요약시켜 놨죠? 요약시켜 놨어요. 자, 책은 쭉 이렇게 2번, 3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 뭐와 뭘로 구분한다? 단독, 공동.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단독주택은 하나, 둘, 셋, 넷. 공동주택은 하나, 둘, 토탈 6가지입니다.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돼서 취득세를 4배로 중과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연면적 기준. 연면적의 전체 면적 33밀 초과, 약 100평 초과. 초과야,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and 주택 가격은 9억 초과. 12억 하면 안 돼요. 9억 초과.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서민들은 고급주택을 몰라요. 아, 그냥 비싸구나. 그럼 신고하면 고급주택의 판단은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이 법조문 보고. 그래서 and 9억 초과. 그럼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땅, 대지 기준이죠. 66돌 and 9억 초과. 동시 충족돼야 돼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 그 다음 시설. 그 다음 시설은 단독주택에만 써. 단독주택의 엘리베이터 200km 이하 제외.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and 9억 초과. 9억이 반드시 붙어야 돼. 근데 두 번째 시설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야.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다. 9억 초과가 들어가면 땡이야. 이게 포인트야. 9억 초과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무조건 사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아,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되면 그 집값은 다 9억이 다 넘어간다 이거죠. 6, 7 이상 수영장. 6, 7은 20평이야. 땅이 20평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막 수억,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사치다. 9억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하나, 둘, 셋, 넷.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자,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일반형. 연면적이죠? 연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뭐를 갖고 따질까요? 전용면적을 갖고 따져. 전용면적.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그러다 245 초과. 단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74 초과입니다. 숫자. and 뭐가 붙어야 돼? 9억 원 초과. 6억이나 12억 하면 큰일 나요. 9억 초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단독주택에 연면적이 나오잖아. 여기서는 연면적 전체대 지하실이 아니에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다 그러면 세법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하실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까다롭게 나왔을 때 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라.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그래도 이게 고급주택이다.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래서 공동주택은 연면적 기준과 복층형, 이건 앞에 거는 단층형이죠. 복층형이 약 7평 정도가 넓어요. 274. 얘는 245. and 9억 원 초과. 그럼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331, 662. 그 다음 245.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74. 이 4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고 and 9억 원 초과가 꼭 붙어야 돼요. 꼭 정리해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3, 3일. 숫자는 억지로 암기하면 안 나와. 약 100평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200평 넘어가는 거. 연면적하면 연 나왔잖아. 연. 어떤 연이다? 3, 3만 년이야. 연 하면 고급주택에서 3, 3만 년이 고급주택에 살아. 고급주택을 샀어. 연 3, 3만 년. 그래서 3,3만 년이 뭐다? 고급주택을 취득했다. 그래서 3,3만 년이 이제 땅 판 거야. 땅. 대지가 땅이잖아. 그 땅 팔아서 2배 벌었어. 그럼 3,3일에 66둘이 2배잖아. 2배. 그래서 3,3만 년만 나 땅 팔아서 2배 벌었어. 2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는 거야.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온다. 이사 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잖아. 숫자. 이사 오는 날. 그럼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이라 그래요. 가운데 7이 들어가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 3만 년만 나 땅 팔아서 2배 벌어.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 7. 복도 많아요. 복층형. 단 9억이 다 붙는데 9억은 어디에서만 안 붙는다? 단독에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9억 초과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다 9억이 넘어가야 돼요. 이게 고급주택이다. 범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잖아요. 자, 397 봐요. 책에 단독. 자, 기억. 항상 파란 글씨, 보라색, 연면적, 331 초과. 기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엔드 시가 표준에 9억 초과. 맞죠? 니은 대지 면적 662 엔드 시가 표준에. 자, 디귿 엘리베이터. 적재하 중 200km 이하 소형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제외. 엔드 9억 초과. 자, 중요한 거는 리을. 별 딱 붙여치기예요. 리을.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9억 원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 없어. 무조건 사치다. 자, 그 다음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연면적. 연면적 기준. 중요한 거는 괄호. 공용면적은 제외한다. 그럼 뭐를 갖고 따진다? 전용면적 갖고 따져요. 2, 4, 5. 일반형, 단층형, 그러나 복층형은 2, 7, 4. 엔드 공통은 뭐다? 9억 초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에 리을. 리을은 9억 초과 안 붙어요. 그래서 398 딱 사치성 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죠? 별 딱 붙이세요, 이거. 별 딱 붙이라고요. 5개. 별, 꼴, 고고고. 쓰리고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놨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자고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이거 잘 봐요. 자,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면 사치다. 잘 봐요.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출발이에요. 중과기준세율의 2배로 중과한다. 이 중과기준세율이 뭡니까? 옛날의 취득세, 옛날의 취득세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의 취득세는 2%잖아요. 2%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 옛날의 취득세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의 4배니까 몇 프로야? 8%. 항상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2%인데 고급스럽게 이거를 뭐라 그런다? 중과세율 하면 안 되죠. 중과기준 2%. 기준이 되는 세율. 중과세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책은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 위아래로 쭉 나와 있죠? 시험은 법조문 대로 394 아래 봐요. 394 아래 나와 있잖아요. 394쪽 아래 나와 있어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2%. 또 2%도 천분비로 어떻게 표시한다?
1000분의 20 똑같은 거예요. 394 제1아래. 그리고 4배를 시험은 분수로 나와 100분의 400을 합한 빼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별장을 신축합니다. 자, 별장을 신축해서 그럼 별장은 사치성이죠? 그럼 별장을 신축하면 이게 원시 취득이잖아.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이죠. 자, 건물을 신축해서 뭐다? 별장이 된 거야.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원시 취득이니까 2.8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몇 배를 더하는 거야? 4배. 그럼 4배는 몇 프로다? 8%. 그럼 여기다 8%를 더하라. 그러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다? 10.8%로 중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표준세율을 알아야죠. 그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4배는 몇 프로다? 이사는 8%를 더하면 전체는 몇 프로가 된다? 10.8%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폭탄 맞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신축 안 하고 증여받았어. 별장을 증여받았다고요. 그럼 원인이 뭐야? 증여. 그럼 표준세율이 암기가 돼야죠? 그럼 표준세율 증여는 누구야?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내가 받으면 3.5야. 그럼 내가 받았어.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럼 표준세율이 3.5야. 여기에다 공통 몇 프로 더해? 8%. 그럼 전체 세율은 몇 프로가 된다? 11.5%로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표준세율을 알아야죠. 여기에다 8%를 더하면 전체 세율이 나온다. 이해를 하고 중요한 거는 배를 외워요.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그럼 시험은 4배는 뭐를 얘기한다?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합한다. 4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합한다. 이렇게 4배. 4배만 알면 끝나잖아. 이거 4배 어떻게 외워?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파. 우리나라 국민들 2개 웃겨요. 그죠? 사돈이 8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아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친척이 취득했다. 4배가 아파요. 4배가. 그럼 4배는 항상 뭐의 4배다? 시험은 4배라고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합한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둬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은 중과세에 대해서 배웠고 고급주택에 대해서 배웠죠? 자, 고급주택 범위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갈까요? 납세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 398 책 한번 보자고요. 자, 398 이 사치성 재산의 범위 딱 별 붙이라고 그랬어요. 자, 별장.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도 별장,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별장이다?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주택인데 별장으로 변해서 사치가 된다. 그리고 골프장은 뭐다? 여기서 골프장은 어렵게 나왔을 때 신설, 증설하여 개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 딱 옆에 밑줄 그리고 회원제입니다. 회원제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골프장은 임목을 포함해서 회원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시 취득은 중과를 합니다. 4배. 그러나 승계 취득은 중과를 안 한다.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이렇게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 원시잖아. 증설 원시잖아.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고 개장했어. 미리 개장하더라도 원시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승계를 따지는 것은 골프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원시 승계를 구분하고 다 4배로 중과합니다. 이 회원제 골프장은 신설, 증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장했다는 얘기는 원시만 4배로 중과한다. 그럼 승계를 물어볼 때는 중과를 안 해요. 표준세율. 요거 어렵게 나왔을 때 나머지는 구분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4배로 중과하네요. 딱 별 붙여요. 골프장 어렵게 나왔을 때 별 붙이라고요. 자, 어디 나왔어? 구체적으로 396페이지 다시 앞으로 갑니다. 396 반괄호 2번 골프장에 별 딱 붙이세요. 396페이지. 자, 구체적으로 골프장. 자, 1번은 회원제, 임목을 말한다. 이게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자, 어렵게 나왔을 때 2번이야, 2번. 이거 동그라미 2번에 별 붙여요. 자, 골프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등록, 밑줄 긋고 등록, 증설, 원시잖아요.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했다. 미리 개장했다는 거야. 원시. 신설, 증설. 등록을 하지 않고 미리 개장했어. 즉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중과한다. 이게 뭐다? 원시 취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플러스가 나와 있죠? 승계는 중과를 안 합니다. 이점 받는 거는 중과 안 해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IMF 때 법이 바뀌었어요. 승계는 중과 안 해요. IMF가 닥치니까 주로 골프장은 법인이 취득하죠? 법인이 승계 취득을 안 하는 거야. 여기에서 제일 비싼 게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제일 비싼 게. 그러니까 제일 비싸니까 원지 승계 가려. 그래서 법인이 골프장을 승계를 안 받아. 왜? 취득세를 4배로 중과하니까. 그래서 IMF가 발생되면서 원시만 중과하라. 이점 받아라. 그럴 때는 세금을 깎아준다. 표준세율. 그럼 세금이 덜 나오죠? 그럼 나머지 돈은 뭐다?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에 사용하라고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만 중과해요. 승계는 중과 안 한다. 나머지는 구분 없다고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네. 자, 그 다음. 자, 어디로 넘어간다? 자, 여러분들 어디 402쪽. 자, 402쪽으로 들어가요. 자, 402쪽. 그림 한번 봐요. 거기 책에. 자, 402쪽. 자,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절차를 알아야죠. 그래서 취득자는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소재지 시군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시군에는 뭐다? 납부서를 교부하죠, 우리들에게. 그럼 60일 이내에 취득자는 금융기관, 은행 가서 납부하는 거야. 납부하죠? 그럼 은행에서는 우리들에게 영수증 등을 주겠죠. 그래서 소재지 관할 시금고는 금융기관에 받았다고 시군에 통보를 해주고. 이 그림이네요. 자, 그럼 취득세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세권자. 취득세는 소재지 항상 지방자치단체 세금이므로 주소지하면 틀려요. 소재지로 들어가야 지방자치단체 경비에 사용한다. 누가 걷어간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특광도세입니다. 줄여서 도세라 그래요. 자,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나오죠? 한 방에 나오니까 권한이 많은 자.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시장이 걷어갑니다. 소재지. 그래야 소재지 세금이 되니까, 지방세니까. 그리고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걷어갑니다.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간다. 소재지 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다? 특별시청으로 안 가요. 시군이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징수위임. 자, 돛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로 간다? 원칙은 특광도에, 소재지 특광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줄여서 뭐다? 돛세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굿세다. 틀려요. 구체적 이론은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별시, 광역시, 돛세, 줄여서 돛세.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조세, 징수의 유임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그 시군 내에 돛세를 징수하여 도배 납입해 줍니다. 돛세니까 실제로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간다고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다만 필요할 때는 뭐다? 도지사는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실제로는 어디에 신고한다? 시군에서 신고한다. 시군은 과세권자가 아니에요. 징수를 위임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도에 납입을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납세지. 자, 딱 항상 지방세는 물세, 물건 따라다녀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1번만 알면 돼. 시험은. 딱 1번에 별 붙여요. 부동산은 뭐다?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특광도가 걷어가네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기초는 알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3번 면세점 필수입니다. 면세점 필수예요. 필수.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이거를 잘 봐야 돼. 50만 원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요. 50만 원은 뭐를 얘기한다? 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뭐를 신고한다? 취득, 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 신고하면 이게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럼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이하예요, 이하. 미만함 이하.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가액. 세액하면 틀려요.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하. 가액이 50만 원 이하. 세액하면 안 돼요. 이거를 취득세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면세점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세액 갖고 따지는 게 있죠? 이거는 취득세고 과세하지 않는 기준점. 그럼 이제 재산세를 내야죠? 재산세는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해요.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다. 그래서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입니다. 미만은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재산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소액 징수 면제는 뭐다? 가액이 아니라 세액을 갖고 따져요. 재산세. 이유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니까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요건이 뭐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그럼 오늘은 이거는 이제 재산세에서 배우겠죠. 오늘은 이거야. 자,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야. 뭐를 신고한다? 취득 가액. 뭐에 속지 말자? 취득. 세액하면 틀려요. 가액.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왜 50만 원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업무가 취득세. 업무가 번잡하고 실효가 없다. 실리익이 없어. 그럼 과세 표준이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4%짜리야. 4%짜리야. 50만 원 샀어. 그럼 50만 원에 4%면 얼마다? 2만 원이야. 2만 원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거지.
50만 원이 과세표준이잖아요. 그럼 4%짜리면 얼마야? 2만 원. 그럼 우리가 원칙이 강원도에 땅을 사면 강원도 소재지 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비가 더 들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면세점. 그래서 땅 나왔고 그다음 밑에 나왔어요. 부연 설명.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 꼼수를 부려. 그래서 2번 밑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밑줄 그어요. 1년 이내. 요건이 2년 이내 하면 안 돼요. 1년 이내. 1년 이내. 왜 1년이다?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밑줄 그어. 전후. 그래서 전후 1년 이내 취득이라면 이거를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한 건에 밑줄 긋고 한 건. 그 다음 1구에 밑줄 그어요. 그래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포인트는 1년입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럼 꼼수 부리잖아. 어떻게? 분할 취득합니다. 분할 취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취득해요. 1월 달에 계약서를 50만 원 써. 그럼 세금이 없잖아. 2월 달에 50만 원 써. 세금이 없어. 그럼 전후 두 건이네? 전후 두 건이야. 그럼 이게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한 건 1구로 본다. 이렇게. 1년 이내라면. 그럼 이런 경우는 100만 원. 50만 원 이하가 아니죠.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과세. 전후 두 건이잖아. 그럼 이거를 몇 건으로 보겠다? 한 건. 그럼 100만 원. 50만 원 넘어갔죠? 그럼 100만 원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건이 1년 이내예요.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전후 한 건 1구로 본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출제되는 게 이제 404페이지입니다. 징수 방법. 그럼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가 바뀌었다?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매매가 있고 이 징여가 또 바뀐 거야. 징여. 자, 두 번째 바뀌었어요. 징여. 여기 뭐야? 징여. 자, 징여는 과세표준이 어떻게 돼요? 징여는 과세표준이 시가 인정액. 아까 시가 표준에 가면 틀려요. 징여는 과세표준이 시가 인정액의 세율은 몇 프로? 3.5%. 3.5%. 시가 인정액의 3.5%를 가면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근데 언제까지? 말일부터 3개월이야. 60이라면 큰일 나요. 국세랑 똑같이 만들었어. 우리가 징여받으면 원칙이 징여세도 내야 돼. 그럼 징여세 언제 낼까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징여세 내야 돼. 그럼 등기 쳐야죠? 등기 칠 때는 취득세도 납부해야 돼. 그래서 이 지방세가 국세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것도 3개월로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60일이었어요. 3개월로 바뀌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 합니다.